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필름 출판사에서 펴낸 김상현 작가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입니다. 혹시 한 번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 장례식에 누가 올까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요. 저는 꽤 여러 번 생각했던 일이거든요. 정말 영화에서처럼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라면 나는 꼭 내 장례식장에 누가 왔는지 보러 갈 거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게 왜 중요했을까요? 이미 난 죽었고 다 끝인데 누가 오고 안 오고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저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았나 봅니다. 이렇게 나의 장례식에 누가 오는지가 궁금한 걸 보면 말이죠. 저는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께 책을 골라서 소개를 할 때면 꼭 먼저 체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김상현 작가의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를 왜 읽어야 하느냐에 대한 답변은요. 우선 서점에 갔는데 제목이 너무 눈에 띄어서 손에 들었고요. 읽어보니까 재미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친한 동네 오빠가 동네 호프집에서 만나서 편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느낌? 에세이라는 장르가요, 어려운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실 우리가 웬만큼 아는 이야기들을 풀어놓은 책이죠. 전혀 모르던 것을, 새로운 것을 막 찾아내서 알려주는 그런 장르의 책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를 건네주는 책이 좋은 책이라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힘들다, 답답하다, 외롭다 라고 말하면 그건 말이지 라떼는 말이야 하고 일장연설을 하는 게 아니라 가볍게 등 두드려주면서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네 라고 따뜻하게 답해주는 것 같은 그냥 그 따뜻함에 무너져서 한바탕 푸념을 늘어놓고 나면 세상 편하게 웃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야겠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의 책 내가 죽으면 장례식에 누가 와줄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가끔 이런 말들이 필요할 거예요. 너는 모난 사람들을 볼 때면 저 사람은 왜 저런 걸까 궁금해 했었지. 그렇게 둥글기만 했던 네가 몇 번의 인간관계를 앓고 나서 닳고 다른 탓일까? 이제 네가 모난 사람이 된 것 같다고 자책을 하더라. 욱하는 일들도 여럿 있었지만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아서 그런 걸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관계를 위하여 참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눈물 꾹 참고 웃어 보이며 아무렇지 않은 척해서 그런 걸까? 그런 너에게 애써 둥근 사람일 필요는 없다고 말해주고 싶다. 가끔 화를 내고 가끔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살아도 가끔 눈물을 흘리더라도 너를 예뻐하는 사람이 참 많다고 말해주고 싶다. 그러니 그래도 된다고 꼭 말해주고 싶다. 넌 아주 재주가 있단다. 그렇단다.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것들 말이야. 믿기지 않는다는 말은 꺼내놓지 않아도 된단다. 나를 바라볼 때 그 눈은 어떻고 어쩔 땐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거리는 탓에 쳐다보기도 힘든 걸. 바람이 불어오면 쓸어넘기는 머리는 어떻고 오물조물 맛있는 걸 먹을 때 움직이는 입꼬리를 보면 나도 모르게 널 따라하게 되더라.
아, 그 입꼬리. 웃을 때면 더 예뻐지는 걸 알고는 있니? 자주 웃을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너와 나를 바라봐주고 있는 이 계절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기억해 줬으면 싶어.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또 누군가의 자랑이자 위로라는 걸 꼭 기억했으면 한다. 언제나 잘 될 것이라고 믿고 함부로 뱉은 말에 더는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누구도 아닌 너만의 인생을 살아가며 비교하거나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만의 색깔을 찾아가며 다른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해나갔으면 싶다. 새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 줄 알며 미련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 참 예쁘단다. 널 바라보면 행복해진단다. 넌 아주 재주가 있단다. 그렇단다. 정말로 그렇단다. 모래 한 줌. 인간 관계란 도대체 어떤 걸까? 관계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을 한참 하다 보면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의문에 빠지게 된다. 나는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인가? 배우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사람인가? 단순한 의문이 어느새 깊은 고민이 되어 나에게 되돌아온다. 그럼 나는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내가 배울 점이 많아지고 좋은 사람이 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떠나지 않을까? 계산. 여러 의미가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일이 자기에게 이해득실이 있는지 따짐이라는 뜻으로 자주 쓰인다. 본인에게 이해득실을 따져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어떻게든 붙잡으려 하고 조금이라도 손해를 볼 것 같으면 내친다거나 거들떠보지도 않으려 하는 건 누구나 그런 걸까? 아니면 내가 겪은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했던 걸까? 자기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럼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생각했던 20살. 그리고 7년이 지난 오늘, 지금의 나는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긴 한데, 공허하다. 어떤 상자 속에서 무언가 잡으려 이리저리 손을 휘저어도 잡히는 건 먼지밖에 없는 나는 딱 그런 상태였다. 내게 남은 건 인간관계가 아니었고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다. 계산을 못해 결국 이해득실을 따지지 못해서 그런 걸까? 공허하고 서운하고 짜증나고 화나는 이 감정이 온몸 구석구석을 예민하게 만든다. 누군가에게 계산 없이 대해지고 싶다. 누군가를 계산 없이 대하고 싶다.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에도 예민해지고 싶지 않다. 오늘 너랑 함께 먹어서 정말 맛있게 먹었으니까 밥은 내가 살게. 라는 말들을 더 자주 하고 싶다. 마음을 터놓고 싶다. 대상 없는 누군가가 어떤 새벽에 그리워졌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하나 둘 줄어들고 있었고 그리운 마음은 늘어만 가고 있었다. 그런 새벽이었고 그런 요즘이었다. 나는 자주 친구가 없다는 생각을 했었다. 마음 털어놓을 곳이 없기도 했을 뿐더러 종종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꼈으니까. 그런 종류의 외로움을 심하게 느낄 때면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귀찮고 또 힘겹게 다가온다.
그렇게 더욱 털어놓을 곳들이 사라지니 마음은 점점 궁핍해지기 시작했다. 관계에 있어서 유독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 그렇게 나는 궁핍한 마음을 부여잡는다. 그러다 사람들은 어째서 나를 떠나가는 걸까? 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진 후 한참을 슬퍼했다. 나를 떠나간 사람들과 나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봤다. 한 사람과 함께하며 그 사람을 쭉 지켜보게 되면 배울 것들과 배우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보였다. 우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배울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선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견됐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선 그렇지 않은 점들이 계속해서 보였다. 그런 경험들을 겪다 보니 몇 번의 관계를 겪어낼 때마다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됐다. 애써 맞추려 하지 않아도 편안한 사람, 만남만으로도 서로에게 위안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들었던 생각은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라면 인간관계 역시 비슷한 태도로 대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다. 문득 인간관계라는 건 모래 한 줌을 손에 쥐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앞으로 인간관계에서 대해야 할 태도가 얼추 들어맞았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되려고 이 사람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손에 쥐고 있는 모래를 꽉 쥐면 쥐는 힘만큼 흘러내리게 된다. 애써 노력한 흔적들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다. 그렇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힘을 주지 않고 놓아버리면 모래는 놓아버린 만큼 손 바깥으로 흘러내린다. 나는 그저 편안히 손에 쥔 모래를 감싸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었다. 굳이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었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되었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모래알처럼 내 곁을 지켜주고 있는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든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을 보며 나를 떠나가는 사람들에게 무심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밝혀준 소중한 인연들을 가장 빛날 때에도 잊지 않고 그보다 더 밝혀주고 소중하게 대해야겠다. 추운 어둠 속을 헤맬 때 길을 잃지 말라고 손을 건네준 그 인연에게 어둠 속을 뚫고 가장 빛날 때 나의 모든 온기를 주어야겠다. 나라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어떤 사람이 될까? 어떤 사람이고 싶을까? 문득 들었던 생각이 몇 년째 머릿속을 맴돌고 있는 걸 보면 나는 아직 내가 누구인지, 어떤 모습의 사람으로 비춰지고 싶은지,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들로 살아가고 싶은지 아직은 정확하게 모르는 모양인가 보다. 평생을 함께할 존재에 대해 이리도 모르고 있다면 앞으로 잘 살아갈 수는 있으려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걱정만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 대해 알아야겠다. 그리고 나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싶다. 나
김상현, 남자, 첫째 아들, 손자, 남자친구, 작가, 대표, 상현님, 친한 친구, 카페 사장님, 그냥 아는 애, 예전에 친했던 애, 괜찮은 애, 별로인 애. 아, 걔가 누구였더라? 나는 한 사람인데 나라는 사람은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아, 나 잘 살고 있었던 것일까? 누군가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안겨주진 않았으려나? 누군가에게 눈물 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진 않았으려나? 하는 생각과 함께 아차 싶은 사람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글을 빌어 사과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은 얼굴과 말에 담긴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이 짓는 표정과 뱉는 말에는 그간 살아온 흔적들과 견뎌낸 몸부림들이 담겨져 있는 까닭에 나는 어떤 얼굴과 어떤 말을 지니고 있는 사람일까?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을 본다. 곱슬거리는 모발로 인해 붕 뜨는 털아 길게 기르지 못한 머리. 가르마를 단정하게 나누는 머리를 좋아한다. 정갈해 보이고 반듯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머리 모양에 담겨져 있는 것일까? 오른쪽과 왼쪽의 비율은 거의 3대 7. 몇 년째 비슷한 머리 모양으로 쓸어 넘기다 보니 머리도 그 형태를 기억하고 있다. 왁스를 바르거나 스프레이를 뿌리지 않아도 알아서 잘 넘어간다. 처진 눈.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방법. 착할 것 같다 라는 느낌을 주는 가장 큰 요소. 그리고 짝눈. 세상은 모두 두 가지 모습을 지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바라봐서 그랬던 것일까. 서로 조금은 다른 모습을 가진 두 눈. 다른 사람들보다 들려있는 코. 그 때문이었을까? 돼지코라고 놀림을 받기도 했다. 학창 시절에 몸무게가 많이 나갔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별명 때문에 사람들 앞에 서서 내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놀림받은 적도 많았다. 그래서 말문이 막혀 눈물을 흘린 날도 많이 있었다. 그 시절 소심하다와 비슷한 단어들은 마치 나를 위해 존재하는, 나를 꾸며주기 위해 탄생한 말들이라고 생각했다. 적당한 키 덕분에 적당한 높이에서 평균적인 공기를 마시며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리고 버텨야 하는 일과 열심히 뛰어야 하는 일이 많아 두꺼워진 허벅지까지. 모두 나다. 나를 이루고 있는 내 모습이다. 한때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싫어했던 내 모습도 있고 적당히 평균적인 모습이라 벗어나고 싶었던 내 모습도 있다. 아무렴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었다.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내 모습을 싫어하니 들었던 생각들이었다. 웃어본다. 처진 눈이 말하는 것 같다. 나 웃으면 더 착한 사람이 돼요. 편하게 다가오세요. 조금 들려져 있는 코도 말한다. 여기 보세요. 조금만 옆에서 자세히 보면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이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웃는 모습이 꽤 괜찮다는 생각이 든다. 웃는 날이 많아져서 더욱 푸근한 인상을 주고 싶다. 퍽퍽한 삶이 반복되어도 미소는 잃고 싶지 않다. 나는 나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울기도 하고 덕분에 웃기도 했다.
그리고 우는 일이 잦아질수록 많은 것을 배웠다. 마음을 많이 쓰지 않는 법, 실수하더라도 웃어 넘기는 법,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하는 법, 남몰래 우는 법, 하는 법을 배우니 하는 일은 쉬웠다. 뭐든 처음이 어려운 법이니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을 곁에 두기 힘든 적도 있었다. 돈 때문에 싸우는 일이 생기는 걸 여러 번 보았고, 꿈꾸는 이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보았다. 약속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많아졌고, 하고 싶다는 이유로 모인 사람들도 어느 순간 마음이 시들었으니까.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하지 않는다고 했던가. 많이 생각하지 않으면 떠오르지 않는 것일까. 기대하지 말자고 다짐하고 생각하지 말자고 되뇌어도 실망하게 되고 자꾸만 떠오르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건강이 최고라는데 관계를 떠올리면 들이켜고 싶은 술 한 잔이 생각나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 믿게 되는 사람보다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지만 겨울의 추위가 강해질수록 봄의 따뜻함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일 테니 뭐든 좋게 될 것이라고, 좋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믿어보고 싶다. 여러 관계를 겪어오고 맺어오며 느꼈던 건 우리 모두 각자의 행복에 충실하고 있다는 것.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니까. 나에게 상처를 준 저 사람도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언젠간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해 본다. 그러니 나를 이루고 있는 나의 모습과 관계들에 편안한 마음과 태도로 대하는 방법을, 천천히 걸어가며 보폭을 넓히는 방법을, 생각을 키우고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을, 배려하는 방법을 몸 안 깊숙이 간직하고 싶다. 이와 함께 흔들려도 부러지지 않을 신념을 만들어 두어야 한다는 것을, 세상은 헤아릴 수 없이 넓고 넓어서 끊임없이 도전해야 한다는 것을, 삶을 사는 궁극적인 이유는 모두 행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영원히 가슴속에 품고 살고 싶다. 행복은 결국 내 마음속에, 행복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시 봄을 찾아를 참 좋아합니다. 봄을 찾으려 집신이 닳도록 돌아다녔건만 집에 돌아와 보니 봄은 매화가지에 걸려 있었다. 라는 내용인데요.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저는 이 구절을 행복에 비춰 보게 됐어요. 우리는 행복하려고 참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복은 과연 자신을 위한 것일까요? 이미 스스로 무엇을 해야 행복한지 알고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나도 다른 사람만큼 하고,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맞춰가며 자신을 그 기준에 맞게 재단하고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며 불편해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있고 무엇 할 때 행복한지 이미 알고 계실 테니 눈치 보지 말고 내 마음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가셨으면 싶어요. 자신의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주었으면 해요.
우린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할 때가 많습니다. 엄격한 순간들도 좋지만 조금은 관대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각자의 성공 기준이 다른 만큼 성공 방법 역시 다양합니다. 성공에 대한 책도 많고 영화도 있으며 강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 그대로 따라하면 모두 성공하던가요? 성공이란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할 수 있었던 상황과 경험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자신에게 엄격한 순간의 잣대와 기준은 모두 내부로부터 만들어져야 합니다. 만일 자신에게 엄격해지는 자신을 통제하는 기준이 외부에서 온 것이라면 매 순간 불행에 휩싸일 것입니다. 온전한 나에 대한 것들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외부의 기준을 지키는 일이란 고역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되면 안 될수록 자신을 질책하고 깎아내립니다. 신기하게도 자신을 가장 잘 그리고 가장 밑바닥까지 깎아내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이라서 내가 나를 가장 아프고 슬프게 깎아내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사람을 보고 정한 외부의 기준과 잣대로 굳이 나에게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에게 더욱 관대해지고 나를 사랑해 줬으면 싶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격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나가셨으면 싶습니다. 마음을 쓴다는 것. 마음. 종종 곱씹곤 하는 이 단어는 나에게 따뜻한 온기를 준다. 마음을 건네는 일, 마음을 쓰는 일, 마음이 하는 일. 그런 것들이 내가 느끼게 되는 따뜻함의 일종일 것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향한 것일까? 이토록 따뜻한 단어 마음이 언제부터 내 마음이었을까? 나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성선설과 성악설 중 하나를 믿으라면 성악설을 믿는 편이다. 하지만 이기적이고도 악하게 태어난 우리는 언제부터 갖고 있었는지 모를 마음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게 되거나 악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라 굳게 믿고 있다. 사람이 이기적이며 악하다고 믿는 이유는 누구나 자기 자신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큰 아픔보다는 당장 나의 아픔이나 고통에 훨씬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다. 언젠가 썼던 글에도 이런 생각이 담겨 있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것이다. 나의 고민을, 아픔을 전달하려 해도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로움은 삶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감정이다. 우리는 외로움 속에서 벗어나려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난다. 북적거리는 삶을 살아가다 혼자 있게 되는 어느 날, 외로움은 다시 한번 불쑥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 너 외롭지 않냐고. 너 지금 외로운 거라고. 삶이 퍽퍽해질 때면 결국 사람을 찾는다. 웃음 많은 사람을 찾을 때도 있고 아무 말 없이 카페에 앉아 서로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도 있고 말이 많은 사람을 찾아 하루 종일 정신없게 수다를 떨 때도 있다. 하지만 너무 퍽퍽해서였는지 금세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결국 이기적이고 악한 본성은 사랑과 마음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한다. 자신만 생각하고 자신만을 위했던 마음과 삶은 퍽퍽해질 수밖에 없다. 오래도록 퍽퍽했던 마음과 삶을 녹여줄 수 있는 게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퍽퍽한 상태로 놓여있는 마음에 누군가를 위한 빈자리를 내어준다. 내어준 자리가 따뜻해질 수 있도록 마음에 불을 지핀다. 지펴놓은 불이 오랫동안 꺼지지 않게끔. 그래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쓴다는 것은 놀랍고도 엄청난 일이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이렇다. 상대방이 사랑을 확인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사랑 앞에서 자주 멍청해지는 것. 계산 없이 누군가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것. 말하지 않아도 사랑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일상을 나누어 갖는 것. 함께 가는 길에 꽃이 없다면 꽃을 심어 따뜻한 마음으로 피울 수 있는 것. 조금 늦게 가더라도 돌아오는 길에 꽃을 보며 걸어올 수 있음에 함께 기뻐하는 것. 조금 느리더라도 오랫동안 영원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당신을 만나게 된다면 젊음을 한창 낭비하다가 결국 당신 앞에 섰다고 말하고 싶다. 사람이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 떠오르는 생각이 어떤 것일까? 오늘 저녁을 먹으면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면서 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가 될까? 아니면 내가 살면서 하지 않았던 것들이 후회될까? 이 둘 중에 한참을 헤매다가 그냥 나는 내게 마지막으로 주어진 시간에 내 삶에서 가장 행복했던 것들, 아름다웠던 것들을 떠올리고 싶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이걸로 후회할까, 저걸로 후회할까를 고민하는 내 자신을 상상하니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더 많이 행복하고 더 많이 아름다운 시간들을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이런 생각들 덕분에 딱 지금까지라면 내게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일까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성악설을 믿는다라고 하던데 저는 성선설을 믿는 쪽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뭔가 내가 나쁜 일을 했을 때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도 두근두근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사람은 원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선한 존재라는 생각이거든요. 태어날 때는 다들 선한 존재로 태어났음에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이 나를, 원래 착했던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믿어야 내 마음이 조금 더 편해지는 면도 있죠. 나에게 못된 말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으이크, 저 사람도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때가 묻고 더럽혀져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요즘 들어서 에세이 소개를 많이 했었는데요. 에세이들을 읽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은요. 다른 사람이 이렇든 저렇든 간에 나 자신에게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자라는 거였습니다. 정말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부터 생각을 하고요. 내가 행복해지도록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기 싫은 거 되도록 안 하면서 그렇게 살자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애써 보자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작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